작년에 법이 바뀌고 나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제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이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위반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원래는 없었어요. 이게 매수만 있었습니다. 매매만 실거래가 신고를 했고요. 보통은 중개사가 해줬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세랑 월세까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도 신고해야 되고 월세도 신고해야 되고 매매 거래를 하면 매매 거래도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관련해서 뭔 거래를 하면은 다 신고를 하라.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도 있고 어디 금액 제한도 있고 한데 이런 건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6월 1일에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보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해서 통과하기 전에 예고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그래서 이제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가지고 계약 당사자가 기간이나 금액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된다 라는 취지로 작년에 임대차 3법 할 때 통과됐던 그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우선은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및 도의시예요. 그러니까 읍, 면, 군 단위 빼곤 다죠. 웬만한 도시들은 다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서 신고 필요성이 없는 군 지역들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건 뺀 거죠. 그런데 신고 금액의 기준이 생각보다 낮아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이면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전세는 다 6천만 원이죠. 요즘에 원룸 정도 전세도 6천만 원인 곳들도 많으니까 웬만한 시에 사는 웬만한 원룸 투룸 정도면 다 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월세도 30만 원을 초과하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보세요. 이 소액 계약이 많은 구는 뺐잖아요. 근데 월세 30이면 엄청 소액 아닙니까? 이 정도면 웬만한 고시원도 다 해당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보증금 6천만 원도 정말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갱신 계약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노인분들 있죠. 노인분들이 이런 거를 까먹고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갱신이 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과태료도 부과되고 하거든요. 신고 내용은 뭐냐면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넣어야 되고요. 목적물 정보 넣어야 되고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차피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신고 절차도 이 계약 신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은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꼭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스캔을 해서 이미지 첨부를 하면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그냥 첨부하면 신고한 걸로 간주할 테니까 최대한 편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경매를 당하거나 이럴 때 조금이라도 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끼고 하는 경우라면은 어떤 위임장 같은 거를 작성해서 중개사가 대리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최대한 편하게 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제가 지금 봐도 방법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마 중개사가 대행으로 해주지 않을까. 소액 거래라면 집주인이 신경 써야 되겠지만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여해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혼란이 많이 올 테니까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한번 봐주는 이런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뭐 시스템적인 미비점도 좀 고치고, 그리고 신고하면서 생기는 어떤 불편함 같은 것들도 개선하고 국민들한테 인식도 심어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과태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만약에 뭐 자진 신고하고 그러면은 과태료를 안 받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걸 왜 할까? 그래서 여기도 Q&A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뭔가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거용 건물은 답니다. 그런데 이 주거용 건물은 사실 엄청 폭넓게 보거든요, 법에서.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뿐만 아니고 고시원, 기숙사 같은 것들도 다 된다. 공장,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거예요. 판잣집에 만약에 임차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 공사장 김씨 여기 이 달에 30 주고 보증금은 45만 원인데 괜찮겠어? 그러면 뭐 사장님 괜찮네요. 그러면 제가 뭐 돈 다음 달부터 드릴게요. 이런 구두 계약하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신고해요? 아주 간단해. 걱정하지 마. 주민센터 같은 거 안 가도 되고 그냥 온라인 신고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근데 저는 스캔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 주민센터 가야지. 자, 그리고 보증금 6천 넘어가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알겠지? 네. 계약서 꼭 있어야 됩니까?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건 신고를 안 하면 안 된다. 알지? 네.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계약서 작성을 권장하니까 가능하면 계약서를 써주세요. 자, 과태료 부과를 왜 유예하세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은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봐줍니다. 근데 왜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하셨죠? 그거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얘는 1년을 유예해줬죠?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1년간 유예를 해줬습니다. 자, 신고 데이터 공개 시점은 언제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세팅을 좀 해서 11월, 12월쯤 되면은 좀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때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개되는 데이터에 뭐가 있나요? 거기 보면은 이제 계약 금액이나 계약일이나 층수 같은 걸 공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 실거래가가 뜨면 그걸 가지고 집을 거래할 때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전세나 월세 실거래가가 뜨기 시작하면은 이걸 가지고 전월세 시세를 좀 따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없어지면서 정부가 이런 시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니까 국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조금 더 뭐 소위 말하는 사기, 뒤통수를 맞지 않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임대차 신고제라는 걸 하면 전 국민이 전국에서 전세랑 월세 가격을 다 신고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저번 계약 대비 얼마를 올렸고 누가 월세를 얼마를 받고 누가 전세금을 얼마를 올려받았고 전세 입자랑 집주인 간의 관계도 바로 뜰 테고 모든 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데, 이런 걸 기반으로 표준 임대료 같은 임대료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밑바탕의 작업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제라는 거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전혀 아니고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한 바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임대차 신고 정보가 바로 그냥 소득이 노출이 되는 건데 임대소득 과세로 가는 거 아닌가요? 국세청에서 필터 몇 번 걸면은 바로 이 사람이 돈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세금을 걷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이거는 국민들한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뿐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죠. 제가 작년에 이게 적용될 때 이미 한번 정책을 분석을 할 때 이거는 표준 임대료로 가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걸 통해서 이 시장에서 신고되지 않고
거래되는 월세 임대소득세 있죠? 이게 이제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전셋집 얻어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왜냐면 지금까지는 뭐 조금 조사를 하려면 막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 뭐 김영식이가 전셋집을 3억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김영식 전세 3억 이렇게 딱 뜬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신입사원이야. 그럼 3억이 어디서 났지? 아빠한테 받았나 본데? 라고 하면서 소명하세요 라고 바로 이 우편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라는 게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그 본질에는 이 세금, 징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어떤 표준 임대료, 지난 계약 대비 몇 % 올렸는가? 이게 바로 히스토리가 쫙 뜨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도 지금 임대차 3법 통과된 이후에 부작용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세도 막 폭등하고 매매도 막 같이 폭등하고 하니까 야,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한다고는 했지만 이거는 좀 저희도 조금 약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라고 말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약간 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아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표준 임대료도 가야 되고 아예 그냥 집별로 공시가격처럼 전세랑 월세를 정해주자. 그리고 지난 거래 대비 5% 이하로 다 막아가지고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도 아직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6월에 시작돼서 한 1년 정도 계도 기간을 주고 나면은 내년 내후년쯤에는 데이터가 완전히 쌓이니까 그때부터 표준 임대료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 표준 임대료, 뭔가 이 시장 가격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이제 암시장도 생기고 뒷돈 받고 뭐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 정부나 뭐 여당에서는 이걸 추진해 왔었고 그리고 정부는 지금 살짝 주저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당에서는 아직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신고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6월 1일 이후에는 시스템이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 계약서 잘 스캔해서 입력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중개사한테 부탁하시고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